밤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가 줬습니다. 드디어 이 산타랠리가 드디어 찾아오는 건가 이런 기대감까지 가득 품게 하는 뉴욕 증시였는데요.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남은 연말 전략 이어서 1월 효과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정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앞자리가 좀 바뀌기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좀 착잡한데 그래도 뉴욕 증시 상황을 보니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주용 소형주가 주로 1월에 좀 강한 모습을 보이죠. 그걸 우리가 1월 효과라고 하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하게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가장 먼저 궁금하네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었던 게 12월 달은 전닭 후피. 그렇죠. 예, 후반부는 코스피 주식을 좀 싸게 사시는 데 집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말씀은 1월 달에 항상 보면은 뭐 제뉴얼리 이펙트가 됐든 또는 뭐 대주주 요건 이슈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항상 보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었는데 네. 내년 1월 달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거는 어닝 시즌이 도래하는데 역대급 어닝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닝 시즌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제가 후반부에 코스피를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뭐 어저께 반도체 많이 올랐고 오늘도 또 뭐 반도체 그쵸. 마이크론이 올랐지만은 네. 지난주까지는 반도체 좀 싸게 살 구간이었었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우량한 주식들, 아직도 좀 덜 올라 있는 우량 주식들을 좀 싸게 모아가는 구간이 연말까지 좀 진행을 하시면은 네. 1월 달 맞이할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전닭 후피에서 후피의 의미가 이제 12월 달에 후반 들어가지고 코스피 관련주들을 모아가라는 말씀이었죠. 실제로 이제 다시 한번 어제 좀 반도체 투탑 중심으로 코스피가 기지개 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저가 매수 가능하실 때 꾸준히 모아가시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주말에 제가 만났던 친구가 이 행사를 좀 준비를 한다고 오늘 출국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CES 2026 이번에는 좀 AI를 테마로 하던데 보니까 1월 6일부터 개최가 됩니다. 일정 매매 충분히 매력적인 행사죠. 일정 매매 제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 좀 집중하고 있는 거는 내년 연중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섹터들이다라는 측면에서는 그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그 네건 캐치프레이즈가 이노베이터 쇼업이라고 돼 있던데 네. 거기에 이제 AI, 로보틱스, 디지털 헬스케어, 그다음에 모빌리티. 여기에는 이제 모빌리티라고 하는 건 자율주행하고 자율주행이죠. SDV, 네. 전동화 관련돼 있는 쪽 이런 쪽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내년에 연중에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보시면 네. 지금도 보시면 이제 휴머노이드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실체가 있냐 없냐 논란은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지금 글로벌하게 보면 이쪽의 어떤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또 특히나 AI가 과열이네 버블이네 얘기가 나오는 걸 갖다가 조금 사업적으로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네. 포커싱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휴머노이드 쪽입니다. 피지컬 AI 쪽.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의 어떤 상용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은 네. 단기적으로 모멘텀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내년 연간을 놓고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만하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좀 주목해야 될 테마를 정리를 해보자면 AI, 이 로보틱스, 특히나 휴머노이드 쪽, 그다음에 모빌리티 쪽에서는 자율주행이랑 SDV 이렇게 한번 좀 섹터들이 움직일 수가 있겠네요. 이제 또 로봇 트렌드가 상당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최근에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좀 많이 강했지만 슬슬 좀 약간 클로버 쪽 같은 소프트웨어 쪽도 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이 로봇 섹터 2026년 전망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그룹사들이 이제 사업을 구체화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삼성 같은 경우는 그 엔비디아하고 협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그 조지아 공장에 실제 그 아틀라스 투입 얘기가 나왔고 그쵸. 양산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또 지난주엔가 독일의 유통회사하고 공급 계약도 맺은 게 발표가 났고요.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내년엔 분명히 가시적인 어떤 모습이 보일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되면은 조금 더 움직임은 구체화될 것 같은데 과연 이걸 밸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또는 어떻게 추격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딜레마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까지는 사실은 좀 약간 뜬구름 잡듯이 휴머노이드 외국에서 특히 중국이랑 미국에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그쵸. 테마주처럼 움직였었다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실체가 있는 회사들 주요 글로벌 빅테크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하고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히 액추에이터와 관련돼 있는 회사라든지 네. 이런 쪽과 관련돼 있는 쪽의 어떤 핵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움직임이 여전히 꾸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삼성그룹이라든지 또는 현대차그룹 그리고 LG그룹 네. 이쪽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지분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다. 아. 네. 이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의 일부죠. 이쪽은 상당히 좀 실체가 어느 정도 굳어져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 위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 유지를 해주셨고요. 일정 매매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셨지만은 그래도 이걸 빼놓을 수가 없겠죠. 세계 최대의 바이오 투자 행사입니다.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월 12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 이 산업부에서 보고서 낸 걸 보니까 키워드를 한 3가지 정도 잡았더라고요. AI랑 GLP-1, 이 위고비 관련 성분이죠. 그다음에 ADC 이 3가지 중심으로만 보면 괜찮을까요? 일단 올해 우리나라 증시를 핫하게 움직였었던 거는 비만 쪽이었었잖아요. GLP-1 쪽이었었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GIP 쪽으로 확장이 되면서 조금 더 커질 수는 있는데 네. 우리는 사실은 신약 개발보다는 플랫폼 기업들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쪽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은 내년에는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지금 중요시 보고 있는 건 AI하고 네. 또 하나는 ADC였잖아요. 그렇죠.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쪽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상장된 회사들 가운데서도 실제 기술하고 글로벌 빅팜하고의 협업이 구체화된 기업들도 있고요. 그쵸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것들이 조금 더 실체가 드러날 수 있는 회사들이 실제로 잠재되어 있는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는 비만 쪽보다는 오히려 그쪽에서 네.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JP모건 헬스케어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단기 어떤 기간 매매, 일정 매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주요 그 바이오 테크들이 그 주로 큰 빅딜을 한 데가 거기거든요. 뭐 네. 사노피하고 라이센스 아웃을 계약했었던 ABL 바이오도 그랬었고 또 그 알테오젠도 역시 첫 번째 그쵸. 에러가 거기서 나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시고 그쪽에서 어떤 성과가 나온지를 추적하시다 보면은 네. 의외의 큰 성과가 거기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바이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요새 진짜 뭐 IPO 시장이 바이오만 묻었다 하면 뭐 따따블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안에서 실체가 있는 종목도 있지만 없는 종목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우려감도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이 신규 공모주 좀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다 보지는 않았고요. 네. 이제 최근에 상장된 회사들 몇 개를 봤는데 제가 본 거는 사실은 이제 그 글로벌 빅팜으로 라이센스 아웃이 된 기업들을 봤기 때문에 네. 그것들은 이제 내용들을 훑어보고 지금도 뭐 상한가 계속 가고 있는 회사도 있는데 네. 실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괜찮게 보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가운데 또 뭐가 섞여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죠. 과거보다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걸러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상장될 때 보면은 그 글로벌 빅팜하고 에로 계약이 돼 있는 것들은 없었거든요, 거의.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미 한 회사들이 상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향이 많이 바뀌었죠. 예. 그래서 동향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왜 보면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중국 기업 쪽으로 라이센스 아웃한 네. 경력이 있다 어쩌다 해가지고 상장해놓고 그냥 흐지부지 그쵸.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실제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만한 유수한 그 글로벌 빅팜하고 그 계약을 해가지고 같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런 회사들을 한번 열심히 추적 관찰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정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 보호예수 풀리고 나서 그때 한번 저가 매수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밤 사이에 큰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HBM4가 뭐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에서 테스트 1위를 거머쥐었다. 이런 뉴스가 또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 이게 뭐 HBM4 시장에서의 큰 지각 변동을 불러올 만한 그런 뉴스로 보실까요? 여태까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얘기들 많이 접해봤지만은 네. 실체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엔비디아에서도 확인해줄 일이 없죠. 어디가 네. 1등이고 너는 2등이고 너는 3등이야라고 얘기해줄 일도 없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HBM4를 퀄 테스트를 받는데 네. 정황적인 증거 자체는 이전보다는 확실히 좋은 것 같다. 정황적인 증거. 예, 그러니까 칩 자체가 한 단계 앞서 있는 원시 나노 칩을 가지고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이제 네. 접근을 한 거고요. 베이스 다이도 역시 삼성에서 직접
바운드리를 해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었을 때 콜 통과 내지는 콜 승인 관련된 부분이 네. 생각보다 빨라지게 되면 삼성전자한테는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약간 잊을만 하면 뉴스가 한 번씩 터져 나오는 삼성전자죠.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내년 실적 전망도 여전히 좀 유지가 잘 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갈수록 아마 가이던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네. 지금 낸드 쇼티지 얘기가 또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분위기로 봐서는 최근에 이제 200조가 넘어섰거든요.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UBS에서는 130조를 얘기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까지 합치게 되면 한 220조까지 나오는데 조금 더 가이던스가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게 무한대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역작용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이 적정이냐에 대한 부분 또는 이제 그 시점에서 증설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실적 자체는 당분간은 지금 가이던스 충분히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캐파 같은 변수들은 남아 있지만 여전히 실적은 갈수록 우상향이 된다는 게 현재 시장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밤사이에 테슬라도 신고가를 기록했었죠. 이게 뭐 2차 전지 투심에 단기적으로 얼마만큼의 파급 효과를 미칠지 우리 시장에서의 영향이 좀 궁금하네요. 지금 테슬라 올라가는 건 자율주행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네. 자율주행이 되는 거는 물론 전기차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뭐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지금 최근에 전기차의 그 시장 동향을 보면은 뭐 미국은 규제가 좀 강화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완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내연기관차 판매를 2035년에 전면 중단시키려고 했던 걸 뒤로 네. 연장을 하고 있잖아요. 센티 자체가 좋을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매출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전보다 확연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네.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ESS 쪽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ESS 쪽에 변화되는 어떤 흐름이 중요한 거지 지금 네. 뭐 테슬라 주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주식이 올라간다 이런 개념하고는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전에 테슬라 이퀄 2차 전지라는 공식이 현재로서는 많이 깨진 것 같습니다. ESS 부분은 뉴스를 조금 더 센티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시장이고요. 이어서 이제 1월 말에 있을 빅테크 실적 발표, 여기에서 좀 이제 반도체 투심, 특히나 AI 비관론이 좀 많이 해소가 될지가 궁금하네요. 뭐 어떤 점을 특히 주시해서 봐야 될까요? AI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과열 또는 뭐 버블 얘기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모두가 경계할 때는 버블이 터지지는 않습니다. 버블이다 하더라도. 네, 간과하고 있을 때 그렇죠. 터지죠. 근데 모두가 다 동의하고 이게 뉴 노멀이라고 확신을 네. 갖게 되는 순간 위험이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아직은 그걸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시장에서는 경계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또 닷컴버블과의 현재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제 1월 말에 현재 시각으로 1월 28일에 예정된 FOMC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뭐 지금으로서는 동결 가능성이 80%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인하 쪽으로 뒤집힐 가능성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실까요? 아니요, 저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아쉽네요. 1월 달은 그냥 네.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네. 만약에 1월 달까지 연속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꾸로 또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네. 연준에서 급하게 지금 단기 그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가지고 돈을 풀고 있잖아요. 그렇죠. 월 400억 달러씩 지금 풀고 있는 상황에서 또 급하게 FOMC에서 또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보다는 좀 네. 추이를 지켜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월보다는 3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1분기 내에 추가 금리 인하가 뭐 1회 정도는 추가로 단행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은 붉은 말의 해죠. 이름처럼 뭔가 붉은 빛으로 좀 시장이 달려나가게 만들려면은 어떤 1월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1월 달은 어쨌든 어닝 시즌이고 이번에는 역대급 어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닝 시즌 지나고 어느 정도 어닝 시즌 끝 무렵 가게 되면은 또 역으로 코스닥 쪽에서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이후에 우리는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우상향의 그림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지수도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올해도 사실은 종목 장세가 화려하진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항상 보면은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지수가 올랐었던 게 네. 많았었고. 근데 내년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시장이. 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제 쏠림은 여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주로 뭐 섹터가 당연히 뭐 AI 반도체는 무조건 있을 거고요. 로봇도 있을 거고 뭐 추가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그 쏠림을 가져갈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는 이제 로봇에다가 네. 우리가 알고 지금 올해 좀 테마성으로 움직였었던 그런 작은 회사들 플러스 해가지고 네. 현대차 그룹을 좀 포함을 시키고 싶고요. 현대차 그룹이요. 네, 어떤 거기 이유 때문일까요? 휴머노이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실체가 거기 있으니까 그쪽과 관련돼 가지고 어쨌든 관여가 안 될 수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실적이 어닝이 이제 성장하는 첫 해가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신차 모멘텀 들어가 있을 거고 휴머노이드 쪽에 대해서 이제 구체화되면 될수록 그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과 관련된 얘기가 올 중반 넘어서부터는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밸류업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를 더 붙이자 그러면 저는 바이오 쪽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말씀이실까요? 바이오는 코스닥에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코스닥 안에서는 또 바이오 이외에 좀 볼만한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런 섹터들이 있을까요? 코스닥에서는 저는 바이오하고 그 로봇, 휴머노이드 쪽 네. 그쪽을 상대적으로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동향은 좀 약간 어떻게 보실까요? 현재로서. 일단 지금 현제 네. 보이는 시선에서는 당장에는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아직은 좀 제한적인 영역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코스닥 전략을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코스피는 모아가라고 하셨잖아요. 네, 코스닥은 뭐 이번에 만약에 또 거래소 쪽으로 집중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좀 쏠림이 심하니까 네. 거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싸게 모아갈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양동 작전을 펼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동 거래소 작전이요? 주식이 급등한다고 거기에 막 집중하시는 것보단 네. 급등할 때는 서서히 코스닥 쪽에서 많이 빠져가는 우량한 회사들 있잖아요. 그쵸. 검증된 바이오라든지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조금씩 적점에 모아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자세한 내년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